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중국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된 것의 하나는 왕健린 회장이 갑자기 원다 자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뒤에는 향후 5년 내에 가장 큰 재물을 늘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모두 주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헝다 파산 이후 시자인 회장이 체포되고 비구 위안도 갑작스럽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해외 4억 7천 위안 하나로 약 846억 원의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왕健린 회장도 연속적으로 핵심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16개의 원다 플라자도 포함됩니다. 4월 9일 그는 원다 베이징 본사 사옥을 신화 생명보험과 중젠 캐피털에 매각했습니다. 원다 영화관을 텐센트에, 원다 문화관광은 롱찬에, 77개의 운영 호텔은 프리에 팔았으며 심지어 해외 자산도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부동산이 역사 무대에서 퇴장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여러 현상들은 세상이 정말로 큰 변화를 맞이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마윈은 이미 예언했던 적이 있죠. 这次疫情过后，世界经济会发生巨大的变化，中国经济会发生巨大的变化。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머윈이 했던 말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중국의 기업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중의 시야에서 점차 은퇴를 하게 되죠. 산시 석탄 재벌부터 부동산업계의 전직 거물들, 인터넷 대기업의 황정, 류창둥, 심지어 마윈 자신까지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이밍은 웨이보 콘텐츠들을 비웠고 류찬즈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으며 왕스충도 소식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반독점 조사와 벌금,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제 강화, 그리고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관리, 은퇴의 수요 등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유명한 스트리머들의 움직임과 이커머스 기업들을 살펴보면 유명한 스트리머 소양거는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고 무대 뒤에서 활동을 전환하고 실물 쇼핑몰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선언하고, 신빠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으며, 광둥 부부는 1월에 14번의 라이브 방송만 진행한 후 지금까지 방송을 중단한 상태이고, 1800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크리에이터 마오이베이는 심각한 처벌을 받고 계정이 차단된 상태이며, 샤오양고의 제자인 홍위덩의 황강강은 복귀하자마자 차단당했고, 타오바오와 징둥의 두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잇따라 사용자 환불 지원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했으며, 3월 택배 규정의 출범과 최근 차이냐오 상장의 중단 등등으로 인해 전체 온라인 경제가 큰 변화를 맞이하며 수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나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제조업의 대규모 성장, 철도와 운송 산업의 발전, 금융 시스템의 혁신의 기회,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을 통한 인프라 개발, 대규모 정부 투자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금융 시스템의 재구조화, 냉전의 종식 시기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시장의 개방, 글로벌 시장 확장, 다국적 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디지털 혁명 시대의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IT 기업의 부상,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솔루션과 화상회의 서비스의 확산,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 산업의 발전, 최근의 AI 기술의 발전 등등의 사례로 증명할 수 있듯이 이는 역사적 철칙이며 비즈니스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실물 경제는 세 가지 주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큰 변화 이후에는 반드시 큰 기회가 있습니다. 빈부의 교체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머윈도 만약 지금 자신이 다시 시작한다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프라인의 기회가 더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미래의 실물 가게에서 큰 혜택이 탄생할 것을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실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낄까요? 이는 실물 경제의 세 가지 주요 이익 요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는 공식적으로 네 번째 이익 요소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물 경제가 예전의 세 가지 이익 요소 시대에서 왜 그렇게 돈을 벌기 쉬웠는지, 그리고 왜 지금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오늘날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돈 버는 기본 논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혁, 1.09의 혜택 시대 즉 인구 혜택 시대.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2022년부터 중국의 인구수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마이너스 85만 명에 이르렀고, 이는 심각한 마이너스 전환점을 형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구 순 증가수가 마이너스 208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동안 사업하기 어려웠지만 2024년에 이르면 중국의 경제 환경의 어려움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 역사와 비교해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경제는 고속 성장했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직접적으로 붕괴되어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단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인구 보너스가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샤오보도 중국 기업가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충분히 크고 충분히 가난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영리함과 근면함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보너스 시대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사업에 뛰어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수요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물건만 생산하면 반드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조차 귀찮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새 자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분리했는데 이 정책은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하며 비혼 출산율이 이미 60%에 달합니다. 이는 인구 혜택에 의존해 돈을 버는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변혁, 2.09의 혜택 시대 저비용 혜택 시대. 이 시대는 저비용 노동력 시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소기업 대표라고 하면 지금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선택할지 연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시대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보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중국 광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쉬웠지만 지금은 퇴사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70년대생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지 않으며 휴가를 내더라도 대부분 부모님을 위해서입니다. 80년대생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지 않으며 휴가를 내더라도 대부분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90년대생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지 않으며 휴가를 내더라도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대생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지 않으며 휴가를 낸다면 대부분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2000년대생들은 면접 시 처음부터 당신 회사의 무책임 기본급, 즉 책임 없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지요. 그들의 일하는 목적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노동력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팀 관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저 비용의 장점에 의존해 사업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세 번째 변혁,
3.09의 혜택시대 도시화 혜택시대 197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도시화율은 18%에서 60%로 상승했습니다. 장강 삼각주와 주강 삼각주 등 발달된 지역은 심지어 70%-80%에 도달했습니다. 도시화 과정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시로 이주해 일하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올랐으며 이 도시화 시대의 혜택을 배경으로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은 큰 이익을 냈었죠. 건축 자재나 가구를 만드는 업자들이 큰 돈을 번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똑똑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화의 물결을 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화율이 60%에 도달했고 발달된 지역은 80%에 이르러 그 폭발력이 성장이 더 이상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일까요? 20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투지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에 이르면 변화, 학습 능력,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돈을 버는 핵심이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이지는 바람이 불면 돼지도 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즉 그 상황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수용하고 강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변혁 4.09의 보너스 시대 무형의 큰돈 시대. 세 번의 시대적 혜택 과정에서 상업의 기본 논리는 네 번의 큰 업그레이드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제품을 팔아 차익을 버는 시대였으며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브랜드화와 제품 차별화의 시대였습니다. 경제 형태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브랜드와 품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는 전통적인 판매 채널을 혁신하고 단일 제품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내는 시대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탄생과 상업 유통의 가속화는 정보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타오바오와 징동과 같은 플랫폼의 등장은 비즈니스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변혁의 업그레이드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누구나 독립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리자치, 동위후이, 샤오양거와 같은 인물들의 등장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대체하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의 상업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상업 경쟁 환경은 점점 더 가혹해졌고 제품 동질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가격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이익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이 눈에 보이는 재과 제품만 팔아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 물리적인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소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무형의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요가 학원이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장님들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학원비를 받지 않고도 연간 하나로 36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객이 요가를 배우기 위해 회원권을 구매하면 학원비를 전액 환불해줍니다. 고객이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일부 학원비를 돌려주고 최종적으로 학원비를 전부 돌려줍니다. 이 사업 모델은 고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충성도를 크게 높입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물리적 제품의 가격이 점점 제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무형 제품의 이익은 무한히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10년간 오프라인 매장이 전환해야 할 큰 기회이며 4.09의 보너스 시대의 핵심 논리입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설계하여 제품의 가격 차이에 의존하지 않고 무형의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차오산의 한 사장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비로 돈을 벌지 않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중국 저장 원저우의 한 사장은 호텔을 운영하면서 금융 수익을 통해 한 해의 항하로 약 2,520억 원을 쉽게 벌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전통적인 제품 가격 차이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무형의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실물 경제의 새로운 혜택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부의 보너스 시대에서 거대한 기회와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변혁 5.0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짜이젠.